시장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과 아울러 대집행 계고를 한 경우에 행정징수상의 구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송 쪽하고 심판 쪽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쪽도 한번 보시게 되면 철거명령을 하고 나서 철거명령을 불이행하면 행정대집행이 들어갈 테고 행정대집행은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죠. 아울러라고 했으니까 아울러라는 건 뭐야?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나왔다. 그런 얘기죠. 철거명령하고 계고가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나왔다. 이때 원래는 철거명령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계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계고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계고도 독립된 처분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고의 요건으로서 요상구문을 갖추면 됩니다. 요상구문. 계고장은 요상한 구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요는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이고, 상은 상당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구는 구체적 특정이고, 무는 문서주의입니다. 문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계고는 행정대집행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 충족. 근데 여기서 그 요상구문이 갖추어졌을 수도 있고 안 갖추어졌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단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요상구문이 안 갖춰진 경우.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철거명령에 있는 겁니다. 계고는 아직 안 나온 거야. 요상구문이 갖추어진 경우. 그럼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야? 계고까지 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먼저 요상구문이 안 갖춰져서 철거명령 단계에 있는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행정대집행의 핵심은 뭐야? 실행. 강제철거입니다.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철거명령에 대해서 불복을 하든 계고에 대해서 불복을 하든 확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든 실행에 대해서 불복을 하든 뭐를 막기 위한 거야? 실행 종료를 막기 위한 겁니다.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한 게 소송의 목적,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 철거명령 단계에 있으면 소송 먼저 볼게요. 이거는 두 가지 루트를 탈 수 있는데 철거명령이란 취소를 제기해요. 그리고 실행까지 가서 종료되는 걸 막아야 되죠? 집행정지 걸어버려요. 먼저 뭐라고? 현재 나와 있는 처분에 대해서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지하고 싶은 것은 실행의 종료죠. 그러면 강제철거라는 대집행 실행을 겨냥해가지고 아직 나오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또 소송 제기할 수도 있죠. 그건 바로 뭐야? 예방적 금지 소송을 제기해요. 그리고 가구제로 가처분을 걸어요. 두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 제기하는 건 당연히 되죠. 처분 맞고 하명이고 상대방 맞고 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를 걸면은 집행정지는 집행의 정지입니까? 절차의 정지입니까? 효력의 정지입니까? 이거는 집행력 행사로서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는 걸 막는 거니까 집행의 정지입니다. 그리고 예방적 금지 소송은 예사취, 이차부, 가수취 이거죠. 예사취, 이차부, 가수, 예사취.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 안 되죠. 그리고 가처분. 가처분은 가금지와 가이행이 있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서의 가금지가 있고, 그 다음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이행이 있고, 가금지는 방어적 쟁송에서, 그 다음에 가이행은 요구적 쟁송에서 사용하는 가처분입니다. 지금은 뭘 거는 거야? 가금지를 거는 거죠. 가금지. 그러면 이거는 예사취, 이차부, 가수취. 뭐로 거는 거예요? 가수취. 가수취. 그래서 가처분은 집행정지.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는 애당초 예방적 금지성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체 소송으로서의 예방적 금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전 소송으로서의 가처분, 가금지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소송에서 본체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되는 상황이어야지 가수지가 먹히는 거야. 근데 예방적 금지 소송은 아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니까 우선 가수지보다는 어떻게 들어간다? 본체 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 소송이 없기 때문에 보전 소송으로서 가처분, 가금지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요상구문을 충족을 해갖고 현재 계고 단계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계고 단계에 있다면 계고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거기서 이제 대집행 실행까지 가갖고 종료되는 걸 막기 위한 집행정지를 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대집행 실행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 예방적 금지 수준과 가금지 이렇게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예방적 금지 수준과 가금지의 문제는 앞에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계고에 대한 취소 문제, 계고는 통지죠. 처분 맞고 상대방이고 뭐 다 문제 없습니다. 집행정지 걸면 여기서 집행정지는 집행의 정지입니까? 절차의 정지입니까? 효력의 정지입니까? 이건 절차의 정지죠. 절차의 정지. 단계적 절차로서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연결되는 걸 막는 거니까 이거는 절차의 정지를 겁니다. 심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철거명령 단계다? 그러면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 심판 들어가고 그 다음 집행정지 걸면 되는 거죠. 뭐 소송과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철거명 단계에서 또 대집행 실행을 겨냥을 하게 되면은 예방적 금지 심판과 가처분, 가금지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방적 금지 심판 인정될 수 있어요? 행정심판법에 사전적 쟁송으로서 의무행 심판은 있지만 예방적 금지 심판은 없습니다. 인정될 수 없죠. 이것도 역시 사후적 심판으로서 취소 심판은 예방적 금지 심판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시키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본체 쟁송으로서 예방적 금지 심판이 없기 때문에 가금지, 가처분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행정심판법은 31조에 가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가처분 규정이 있는데 31조에 있는 가처분 규정은 가금지와 가이행 중에 가이행밖에 없어요. 가이행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 본체 쟁송, 사전적 심판으로서 본체 쟁송이 의무행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행 심판용 가이행만 있지 예방적 금지 심판이 없기 때문에 예방적 금지 심판용 가금지는 마련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방적 금지 심판, 가금지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고까지 왔다 찍게 되면은 역시 취소 심판 제기하고 집행정지 걸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절차의 정지고요.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심판, 가금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교과부 장관이 사설하고 상담사의 수능시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뭐예요? 수익적 처분의 신청. 처분 신청이죠.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 결정에서 비로소 정보공개 청구가 실현되니까 처분 맞고요. 비공개 결정했다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는 얘기죠. 공개 결정이 처분이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 맞고 신청권은 정보공개법 5조 1항을 근거로 해서 법규 명문상 신청권 인정되니까 거부 처분 성립되고 상담사가 이해 불복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행심위는 어떤 제기를 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의 유형에 따라 기술을 하고 다음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의 한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오. 이때 당시에 이제 저거를 논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무효확인 심판은 논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효확인 심판을 왜라고 하라는 얘기냐면 취소 심판하고 무효확인 심판하고 결국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냐 안 되냐 강제 수당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중복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서 무효확인 심판은 제외하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영역에서는 그 비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법률 요건으로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가포 1호부터 8호까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요건에 있어서의 판단이 잘못되었던가 그 다음에 효과 부분에서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던가 이거는 요건 부분도 효과 부분도 절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정보공개 쪽에는 무효사유가 없어요. 정보공개 쪽에 무효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확인 심판도 제외하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복 논의를 제외하기 위해서 무효확인 심판 하지 말라고 한 의미도 있고 또 정보공개에서는 무효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또 제외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해야 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의무행심판 얘기하는 거죠. 취소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5조 1호에 보게 되면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조 1호에 보게 되면 처분된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두 번째 5조 3호에 보게 되면은 의무행심판의 대상은 부작위와 거부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부처분이 의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로 취소심판 그리고 의무행심판 두 개를 논의해 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개를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어떤 재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얘기는 우선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공통적으로는 각하와 기한 나올 수 있겠죠. 취소심판이든 의무행심판이든 만약에 그 청구 요건을 못 가졌으면 각하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청구 이유가 없으면 기각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으로 들어가죠. 인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취소심판에서 인용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 43조 3항에 3개가 있죠.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3개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특히 일부 인용으로서의 변경이라는 부분은 뭐가 반영돼요?
정보공개법 14조 부분공개제도가 반영된다는 특징. 오케이? 부분공개제도가 있다. 그래서 전부 인용으로서의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인용, 부분 공개의 의미로서의 정보 공개,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분 변경 재결이라는 것이 정보 공개를 하는 의미로 재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거부 처분 취소 재결, 그리고 처분 변경 명령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취소 심판 쪽은 뭐라고? 그냥 취소시키는 재결 하나 하고, 변경하라고, 즉 일부분 공개하라고 부분 공개 명령하는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두 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거부 처분 취소 재결, 그 다음에 처분 변경 명령 재결. 그럼 은행 심판 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의무행 재결의 형식으로 1단계, 2단계 논의가 있죠? 1단계에서는 형성 재결을 할까, 명령 재결을 할까 문제가 있고, 2단계에서는 특정 처분을 할까, 일정 처분을 할까 문제가 있겠죠. 행정심판법 43조 5항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에서는 총괄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처분을 하는 재결, 형성 재결, 처분 재결을 하거나 아니면 피청구인에게 처분할 것을 명하는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나라고 돼 있죠. 거나. 그러니까 형성 재결을 할까, 명령 재결을 할까, 완전한 재량이다 이렇게 보는 재량행위설도 있고, 그게 아니라 형성 재결이 원칙이다 또는 명령 재결이 원칙이다 이런 학설이 있죠. 형성 재결 원칙설, 명령 재결 원칙설, 그리고 재량행위설. 통설의 입장은 명령 재결 원칙설. 명령 재결.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 여기서는 정보공개 명령 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분 재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형성 재결을. 그런데 여기는 뭘 못해요? 정보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 재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결정한다는 재결을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는 완전히 뭐밖에 없다? 처분 명령 재결밖에 없다. 정보공개 명령 재결. 그 다음에 2단계 특정 처분, 일정 처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인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형성 재결은 무조건 특정 처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뭐 애당초에 형성 재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명령 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속행위일 때는 인용할 때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2단계 논의도 필요합니다. 2단계에 가서 그러면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재량인데 일정 처분 명령 재결, 즉 재량행사 명령 재결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보공개를 하라라는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나오겠죠? 거기도 학설 대립이 있죠. 학설이 뭐가 있어요?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라 위법 부당 구별설, 위법한 경우에는 일정 처분 명령 재결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된다라는 학설도 있고, 명백설. 원칙적으로는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되는데 재량이 영어 수축해서 그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동설은 명백설. 행정선거 개정안은 아예 명백설이 입법화되어 있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재량 영어 수축된 게 아닌 이상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의 내용인 정보공개 명령 재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음행심판의 인용 재결입니다. 그 다음 권리구제 한계를 논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취소심판이 있고 음행심판이 있고 두 개가 있죠. 포인트를 어디에 잡어? 제처분 의무와 강제수단.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먼저 거부처분 취소심판이었다. 그러면 학설은 어떻게 봐요? 거부처분만 취소하고 끝내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 제처분이 필요하지. 근데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있는 제처분 의무는 음명심판만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기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 학설, 부정설이죠. 다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판례는 뭐라고 봐? 제처분 의무 거부처분 취소심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학설에 따르게 되면 애초에 기속력으로 제처분 의무가 없으니까 강제수단의 논의는 안 나오겠죠. 제처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니까 강제수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행시법 50조 1항에는 49조 2항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직접관계 제도를 두고 있죠. 판례처럼 인정해봐야 49조 1항이죠. 일반적 기속력 규정. 그러니까 강제수단은 없죠. 그 다음에 음행심판 49조 2항에서 제처분 의무 인정했죠. 그럼 인정이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수단 넘어가게 되면 50조에 직접강제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건 단서에 걸리죠. 50조 1항 단서에서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피청구인 처분청이 협력을 요하는 상황, 즉 정보공개제도의 특성상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만 공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처분이 안 되죠. 이 문제가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2017년도 4월 18일 날 행정심판법이 일부 개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됐습니다. 무효하기심판도 인정됐고 그리고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간접강제제도 도입이 되었죠. 근데 이 간접강제제도가 오직 취소심판 쪽의 재처분 의무만을 대비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행심판 쪽도 함께 대비하는 것이다. 즉 50조 1항 단서에 직접처분제도의 한계를 보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간접강제제도가 있다는 거, 거부처분 취소심판 쪽의 재처분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거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물론 아직 시행 전입니다. 언제 시행돼? 10월달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한 거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교수님들은 정보공개법 19조에다가 18, 19, 22조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18조 이의신청, 19조 행정심판, 20조 행정소송인데 그 19조 행정심판 쪽에다가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자라고들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보공개법에다가 간접강제제도를 굳이 따로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마디 더 쓴다면 뭐 쓰라고 했어요? 변상금과 형사처벌. 직접강제는 안 되죠. 정보공개에서. 간접강제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상명령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거의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로 인해 발생한 간접강제, 배상명령, 그 배상금은, 이행강제금은 공무원이 직접 부담하라. 라는 변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아예 형사처벌을 해버린다. 형사처벌 정도 도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의 부주의로 동별사용승인. 동별사용승인은 뭐야? 사용승인은 준공검사라고 했죠. 준공검사인데 이것을 준법률 행정 횟수 확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강학상 허가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양쪽 다 기억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양쪽 어느 쪽으로 가야지 풀리는지가 달라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동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별 사용 승인은 부분허가입니다. 부분허가. 부분허가 처리하게 되면 이거를 확인 처리한 게 아니라 허가 처리한 겁니다. 허가 처리. 양쪽 다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로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가 견책으로 징계를 해야 되나 파면해임 강등정지 감봉견책에서 가장 경징계. 그죠? 견책. 그런데 그 4개는 중징계고 위에 거 밑에 2개가 경징계죠. 해야 되나? 그동안의 표창 공적에 따라서 이를 강경하게 불문을 하고, 불문하고, 불문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했고, 이에 따라 불문 경고에 처한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단, 지자체 인사사무처리 이침에 불문 경고 기록이 1년간 금지되며 기간 동안에 각종 표창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음을 존재한다. 이거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 아니죠.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라고 한다면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발생이 있으니까 처분을 볼 텐데 그런데 이거는 징계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불문경고 뭐라고 했어요?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보게 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48조이랑 호문. 그러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고요. 다만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 때문에 장래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른 예외적 처분성이 인정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형식적 행정행위입니다. 형식적 행정행위. 1년간 등지된다.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했고요. 표창 대상에 제외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고. 그러니까 처분을 인정을 해버린 이상 이건 결국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되겠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됐으면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치고 나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소청심사는 불문경고에 대한 행정심판이니까 취소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취소심판을 제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 여기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넘어가잖아요. 소송으로 넘어갈 때는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불복 문제가 생기죠. 왜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기각됐으니까. 소청심사, 물론 이제 소청심사 얘기하실 때는 그것이 행정심판법 4조 1항의 특별행정심판 절차다라는 거 연결시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을 잡고 얘는 지방공무원이에요. 지방공무원법 20조의 2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 잡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제4조 1항에 있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라고 연결시키시고 그래야만 비로소 행정심판 전치주가 적용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취소심판이고
그럼 여기서 뭐 제기해야 됩니까? 권리구제 수단이니까 가구제 들어가야 되겠죠? 가구제. 예, 집행정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 이 집행정지는 그러면 집행의 정지입니까? 절차의 정지입니까? 효력의 정지입니까? 장래 위반 방지. 이게 들어가면 효력의 정지죠. 효력의 정지. 그 뒤쪽에 뭔가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련의 단기적 절차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의 정지 들어가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가구제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집행정지를 걸 때 신청의 이익이 인정돼야 안 돼요. 형식적 행정이 장래 위반 방지 필요에 따른 형식적 행정이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협의의 소익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예, 그래요. 본체 소송에서의 권리보호 이익과 보전 소송에서의 권리보호 이익, 즉 협의의 소익과 신청의 이익은 그 내용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무슨 차이만 있는 거야? 그것을 실현시키는 시점 차이인 거죠. 본체 쟁송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론 나와서 판결이나 재결 나온 다음에 권리보호 이익을 실현시키면 되는 거고, 보전 쟁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 판결이나 재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먼저 그 권리보호 이익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 위반 방지 필요라는 내용으로 협의의 소익을 협의 심판 이익을 인정시킬 수 있었다면은 집행정지 신청 이익도 뭐라고? 같은 이유에서 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겠다. 소송 들어간 건 이제 기각재결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기각재결은 어떻게 해요? 기상기상. 기본 논의 4개만 깔고, 그리고 기각재결은 원칙적으로 내용상은 고유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상황 3개 있었죠? 뭐뭐뭐 있어서 추가불이익. 이 불문 경고를 갑자기 막 화면으로 올려 막 이래버리는 경우. 추가불이익, 사정재결, 자사추변. 3개였었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관할 소방본부장이 건물 신축허가의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 행정쟁송사항의 권리구제 수단을 설명하시오. 뭐 소송하고 심판 동시에 물어봤기 때문에 심판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적인 문제가 건축허가 거부죠. 건축허가 거부. 그래서 건축허가 거부 전과 후 나눠가지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고, 건축허가 거부 전이라고 하게 되면 동의 거부에 대한 쟁송 문제로 가셔야 되고, 건축허가 거부 후라고 하게 되면 그 허가 거부에 대한 쟁송의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둘의 차이는 뭐 사실 없습니다. 그 형식에 있어서는 동의 거부. 동의는 처분이냐? 동의는 중간 절차로서 내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죠. 장래 위험 문제도 없고요. 사실 위험이 아니죠. 동의가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동의가 됐다고 해서 허가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의가 거부가 되면은 허가가 반드시 거부가 되죠. 그래서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이론적으로 없는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다른 것들과 달리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의 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주지 않아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뭐 이론적으로 처분성 인정시키게 되면 동의 거부는 거부 처분에 대한 쟁송의 논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 거부가 된 다음에는 허가 거부에 대한 쟁송의 논의로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아까랑 똑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자 있는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권리구제 수단 논의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취소심판하고 응명심판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공개 제도의 특성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차이점, 강제수단 부분에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LH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 일환으로 주택특별 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자 자신의 주택을 수용당한 아파트 입주권 분양 신청을 했으나 H가 이를 거부한 경우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거부처분이네요. 거부처분. 대상적격에서 우리가 논했던 거죠. 그래서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주대책 수립 실시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우선은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주대책 수립 실시 하게 되면은 사실은 나눠야 돼요. 수립 실시 문제하고 대상자 결정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까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적 성질이 뭐가 됐다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 그래서 주택특별 공급 그냥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세요. 토지취득보상법 제78조에 이주대책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걔네들 이제 시행령 신규제 가면은잖아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특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따라서 주택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한 것을 본다. 그래서 지금 주택특별공급원금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냥 이주대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처분에 대한 거부는 맞는 것이고 신청권 논의는 조리상 신청권 이렇게 접근한 거였죠. 행정개입 청구권에서 이 친구는 지금 자신의 주택을 수용을 당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상태고 따라서 판례 표현에 따르게 되면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가 맞다. 그렇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는 재량행위였었지만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때문에? 거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자. 이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쟁송상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부처분이니까 앞에랑 똑같이 거부처분 취소심판, 의맹심판 논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대처분 의무와 강제수단 논의 포인트 찍고 3개로 나눠지는 거 아까 그거 하시고 권리구제수단이니까 당연히 가구제 들어가야 되죠. 가구제 들어가면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이건 뭐 애누리 없이 신청이 깨지죠. 그냥 거부처분입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이제 임시처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비교했을 때 요건 검토하시면 되죠. 요건 검토하면 30조의 집행정지, 31조의 임시처분 이렇게 있고, 30조의 집행정지는 본대회급 복명. 그 다음에 31조의 임시처분은요, 적당 중급 공복. 그죠? 본대회급 복명. 이건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본대회급 복명,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임시처분, 가처분은요, 적당 중급 공복, 적당하게 중급 정도로 밥을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임시적으로 빵이나 좀 먹자. 적당 중급 공복, 적은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당은 그 부작이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한 상당한 의심. 중은요, 중대한 불이익. 급은요, 급박한 위험. 공복은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근데 이거 보면 적당 중급 공복. 가구제 논의 포함해 주셔야 되고요.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임명된 국립대학교 단과대학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을 하였으나 총장의 비리 관련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탈락 통지를 하였다며 이에 대한 행정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앞에 불문경고 쪽하고 똑같죠. 그죠? 먼저, 재임용 탈락 통지라는 거, 이거는 법정기관으로서 그 4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그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은 문제가 아니다? 갱신허가 거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갱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봤고 지금은 거부처분이 맞다고 보죠. 그럼 이거는 뭐야? 신규 임용입니다. 신규 임용. 그쵸? 제2명. 그러니까 제2명. 다시 임용. 다시 임용은 다시 새로운 임용. 다시 새로운 임용. 재허가 하면은 다시 새로운 허가. 신규 임용, 신규 허가입니다. 그러면 이 공립대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건 뭐예요? 특허. 특허인데 그게 거부가 된 거잖아. 거부가 됐으면 처분에 대한 거부는 맞고. 근데 과연 얘한테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된다고 봤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아무리 이것이 재량행위고 얘한테 재임용 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됐었다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는 권리, 재임용 기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특징이 뭡니까? 요거 판례가 무하자 재량인사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시켰던 판례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뭐뭐 있었어? 심재륜, 김민수. 심재륜 고검장 사건, 그 다음에 김민수 조교수 사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신청권, 그리고 무하자 재량 신청권, 행정개혁 청구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건 맞는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중학교 나온 건 아니라고 했죠. 아직까지 학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하자 재량인사 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권 도출은 안 된다고 보는데 판례가 근거는 제시함이 없이, 논리적 근거 제시함이 없이 김민수 사건과 심재륜 사건에서 무하자 재량, 뭐 소리했노? 김민수 사건하고 심재륜 사건, 새만금 3개네. 새만금도 걸었죠? 그러네요. 네. 김민수 사건,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에서 조리상 신청권을 땡긴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했죠, 판례가. 예, 그런 특징이 좀 있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해서 신청권을 인정했다. 근데 이게 그 불문 경고처럼 거부 처분으로 성립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모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이렇게 돼버리죠. 공모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그럼 앞에와 마찬가지로 소청심사 들어가셔야 되고요. 소청심사. 예, 소청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 소송으로 들어가게 된다. 불문 경고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의 소청심사는 뭡니까? 교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죠. 예. 이건 국공립학교 교원 문제니까 항고 심판이 맞고요. 예, 교원 소청심사 거치고 그걸 뭐 해야 돼? 행정심판법 4조 1항의 특별행정심판 절차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과정 설명드렸었죠. 먼저는 얘가 이제 국립학교 교원이니까 예, 교육공무원법 적용받고요. 그 다음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국립학교니까 국가공무원법 넘어가고요. 거기서 16조 1항 적용받아서 소청심사가 필요적 전신 절차가 되고 그 문제를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연결시키면 행정심판 절차이 적용되고요. 거친 다음에 소송 넘어갈 때는 기각재결 나왔기 때문에 소송 넘어가는 것이고 기일기 기삼기사 해갖고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논의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구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집행정지 가능하냐? 예,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인데 갱신허가 문제가 아니죠. 갱신의 문제가 아니니까 신청액이 없어서 각하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처분, 예, 임시처분 논의 들어가시게 되면은 소송에 있어서는 예, 가처분은 현재 인정 안 돼. 이거는 가수지입니다. 이거는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 가수지. 가처분은 뭐라고?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 규정이 그것을 배제한다라고 되는 것이고 임시처분에 대한 문제는 행정심판법 31조에 임시처분이 있으니까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 되게 복잡하네. 그 다음 문제.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지점 도로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그렇구나. 예, 앞에 거 풀었었군요. 예, 소유자가 당구장 또는 PC방 유치를 통한 임대이익을 목적으로 관할교육청에 금지 해제를 신청하였고 관할교육청이 이를 거부했다면 행정심판법상의 임대업자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가? 예, 당구장 같은 경우 이제 체육시설법 적용받아갖고 당구장업 신고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한표적 신고. 그다음 PC방 등록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얘는 뭐가 돼요? 등록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허가, 대물적 허가죠. 근데 이게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있게 되면은 그 당구장업 신고는 수리료한 신고로 전환되고 그 다음 PC방 등록은 예외적 허가로 전환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구장 신고나 PC방 등록 신청을 했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별도로 학교 보건법상 금지 해제 신청, 금지 해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로 다이렉트로 접근하게 되고 이건 예외적 허가라고 했습니다. 학교 보건법상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PC방 당구장 안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허용을 하면 될 수도 있고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죠. 그럼 이 청구인 적격 문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취소에서는 법률상 이게 의미 검토해서 법률상 보호익으로 처리하고 바로 들어가죠. 이 취소 심판은 뭐가 추가돼? 입법 과오 여부에 대한 논의가 들어간다. 입법 과오 생각해 보시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송과 똑같이 법률상 보호익을 엄격하게 요구를 해버리게 되면은 예, 취소 심판에서 행정심판에서 한목적성 심사로서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원천봉쇄 당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 있다. 입법 과오설. 그러나 뭐가 아니고 뭐가 맞다?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에 의해서 공법상 권리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거 법규의 사익보호 여부에 의해서 공법상 권리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 이런 접근도 되죠?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본안 문제다. 본안 문제를 왜 지금 청구 요건으로서 청구인 적격 단계에서 검토하려고 드는 것인가? 그러면 입법 비과오가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소송과 심판 모두 다 법률상 보호익이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누가 무엇을 해달라고 한 거야? 임대업자가,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신의 임대이익을 목적으로 금지해제를 나한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면 이거는 처분의 상대방이죠. 거부를 당했다 할지라도 몇 유형? 2유형. 2유형이죠.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 문제 없다. 똑같이 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구장 업자나 PC방 업자가, 즉 임차인 쪽에서 자기한테 금지 해제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역시 상대방이다. 예, 원고 적격, 청구 적격 문제 없다. 만약에 반대로 돌려버리면
임대업자가 금지해제를 신청을 했는데 임차인한테 금지해제를 해달라. 예,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그럼 처음에 상대방은 누굽니까? 임차인. 그리고 거부당한 이쪽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얘는요? 제3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금지해제를 신청해달라라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렇게 거부당했다. 그러면 처음에 상대방은 임대인. 근데 소송을 만약에 임차인 쪽이 제기하면 제3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된다.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조금 더 단서가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그죠? 앞쪽에 처음에 상대방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적극적인 불법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래 버리면은 준상대방. 이렇게 처리될 수도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단순하게 자기한테 해달라고 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계속 겹쳐. 그죠? 음행심판입니다. 끝자락에 오니까 문제가 계속 겹칩니다. 하가 있는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권리구제 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제외함.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면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임시처분 이런 논의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 빼고 하라고 했죠. 빼고 하라고 하게 되면 뭘 해달라는 거야? 불복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불복수단 플러스 가구제는 권리구제수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불복수단 플러스 가구제 하면 권리구제수단. 불복은 소송과 심판으로 본체쟁송 말하는 겁니다. 본체쟁송.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구제 빼뜨리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한 거니까 거부처분 취소심판, 거부처분 의명심판 아까 그 3단계 재처분과 강제수단 포인트 찍는 그 3단계 논의 따르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도 방금 우리가 봤던 거죠. 수능시험 정보 관련돼가지고 행정심판의 유형에 따라서 재결을 논하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 한계 논해라 했던 거 이것도 방금 앞에서 한 거고요. 세 번째도 소방본부장이 동의 거부한 거 취소심판 얘기하면서 요구적 징송이었었기 때문에 의무행심판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도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실시하기로 한 부분도 방금 우리가 봤고요. 다섯 번째도 재명 탈락 통지, 그죠? 재명 기대권을 근거로 더 이상 신청권을 인정시켜서 거부처분 성립시키고 이것은 법정기관으로서 신규 임용에 대한 문제이므로 집행정지 걸면 신청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여섯 번째는 다른 거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광 레이저형 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재개를 한 경우에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생활대책에 필요한 대체용지의 공급을 포함하는 이주대책 수립을 신청을 하였으나 이주대책은 뭐랑 뭐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집 또는 땅입니다. 그렇죠? 주택 또는 택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주택 또는 택지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다 주택이었었어요. 근데 아니고 얘는 택지네요. 택지. 역시 이주대책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가능성 유무와 재결의 형식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취득보상법 제78조에는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 즉 자신의 집 또는 땅을 수용당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상을 하는데 그 생활보상의 내용이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의 지급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제14조 6항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면 즉 자신의 집을 뺏겨가지고 생활의 근거지 상실한 사람이 맞으면 이건 완전한 기속행위입니다. 요건 갖추면 뭐가 인정돼요? 바로 행정개입청권 인정됩니다. 바로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니까 거부에 대해서 거부입니까? 부작이네요. 그죠? 부작이네요. 부작이니까 부작에 대한 의명심판을 들어가는 거겠죠? 부작에 대한 의명심판. 그럼 봅시다. 저건 대상적격. 부작이 처분 성립되면 되는 것이죠. 부작위가 처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처분에 대한 부작이 맞느냐? 이주대책 수립 실시는 확인으로서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맞고 신청권 인정되느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4조 6항 근거로 행정개입청권 인정되니까 조리상 신청권 인정되는 거 맞고 대상적격 통과.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다른 건 특별히 문제 없겠죠? 청구인 적격 보시게 되면 부작위는 뭐 청구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예, 27조 실항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청구인 적격 들어가면 여기는 1, 2, 2, 2, 3 세 개 다 검토해야 되죠. 제일 먼저 신청권 필요설 부여설. 필요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럼 신청권이 있느냐? 있죠. 둘이상 신청권. 두 번째 법률상 이익. 법률상 보호익설이 타당하다. 그러면 공법상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입법가호 여부. 예, 입법 비가호가 맞다. 그러면 법률상 보호익 문제가 맞는 거죠. 그 다음 뭘로 가는 거야? 14조 6항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실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데? 그들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지 못할 바입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주 대책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 이거는 근거 법규입니다. 관계 법규까지 안 갔습니다. 예, 근거 법규에서 뭐만 때리면 되는 거야? 보호규범 확대는 필요 없고, 목적론적 해석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목적론적 해석 들어가고, 이 대책을 왜 실시하라고 했겠는가? 그들의 당연히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므로 사익보호 인정. 그럼 청구 인정 인정되겠죠? 그 다음에 원할 들어가. 원할 들어가면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 소송하고 은명 심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거부하고 다르죠?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절차 심리, 실제 심리 모두 필요하죠. 만약 거부라고 하게 되면은 거부처분 취소이든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든 거부처분 은명 심판이든 이거는 절차 심리 필요 없죠. 이미 처분 나온 거니까 실제 심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응답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1단계 절차 심리, 그 다음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2단계 실제 심리 둘 다 있어야만 할 텐데 인용 여부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데 부작위와 판이성은 절차 심리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건 은명 심판이니까 절차 심리, 실제 심리 모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가 인정되면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죠. 행정 개입 정권 인정되니까 행정 개입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행정 개입 의무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둘 다 포함되는 거야? 절차 의무와 실체 의무, 즉 응답 의무와 자기 의무가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절차 의무, 응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 이코로 위법 만들어내버리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해야 될 것인지 문제에서 실체 의무, 자기 의무 인정되니까 인용될 겁니다. 인용되겠죠? 인용되면은 예, 의무 이행 재결 뭐로 나오겠습니까? 처분 명령 재결이 원칙이죠. 처분 재결이 아니라 처분 명령 재결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특정 처분, 일정 처분에서는요. 명백설 취했죠. 명백설 취했을 때 예, 얘는 뭐예요? 이거 아예 기속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명백설까지 갈 것도 없네. 그렇죠? 2단계까지 갈 것도 없이 얘는 기속행위 상태이기 때문에 예,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처분 명령 재결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면은 내일 끝나게 돼. 내일 끝나면은 변호사 시험 그거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거 붙여놓으신 거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